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지금 시장 탄력도 많이 줄고요. 거래량까지 줄어드는 그런 한산한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략들 전문가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먼저 지금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자,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네, 진행제도 좀 전에 슬쩍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지금 밀리고 있죠. 네, 이것도 기술적으로 저항권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327 얘기 좀 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외 시장 기술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 CPI에 앞서서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움직이는데 1차적으로는 해외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치고 가고는 싶었는데 역시 CPI 한번 눈치 한번 보겠다라는 의도 아니냐 이런 모습 보이고 기술적으로 어쨌든 뭐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은 CPI가 결과가 나왔고 아침에 이제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종복이가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운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어제 이 시간에 오늘 밤 나오는 지표가 65일에서 85일을 좌우하는 그게 이 중기 변곡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기 변곡점 사이클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그죠? 그래도 마켓에는 시장이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0일, 67일, 76일, 84일 하면서 1, 2, 3, 4, 5. 뭐 왔다리 갔다리 쭉, 왔다리 갔다리 쭉, 하락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추세 패턴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짧게는 67에서 길게는 86일 정도, 이중바닥까지 가면 91일입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여기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들어질 때는 우하향이죠. 하락을 하면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중바닥으로 받쳐놓고 대신 이 고점을 못 넘어가는 게 부담은 맞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올 때 이종복이가 한마디씩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밀려 내려온 자체가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5파로 끝날 때 여기 3파가 약간의 야매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저점을 깨고 움직였을 때가 그게 FM 시장. 이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시장. 1파, 2파, 이게 3파, 이게 4파, 하락 5파. 그러면서 여기 어디서 대부분이 바닥을 예측했을 겁니다. 연초장에. 그러나 이종복은 아니었죠. 이 얘기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돌아버리면 이게 여기서 돌아버린다는 얘기는 추세가 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으로 가는 게 목표치가 짧죠. 한번 누이고 다시 가서 1, 2, 3가 하나의 파가 돼갖고 이게 1파, 이게 2파, 3파로 가는 장이 만들어지는 기틀을 줄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점을 깨지 않았고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마지막 5파 하락을 하는 과정이 일종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빠질 거냐 막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그죠? 이걸 마켓텐에서 얘기를 하네요. 이런 거는 미스터 진단에서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 자체가. 근데 저는 다소간의 긍정적인 요소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기술적 분석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진행자가 바뀌어서 제가 또 깝깝한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장 칩 관련주하고 시스템 반도체 급등하는 거 얘기 안 하면 섭하죠, 여러분.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AD 테크놀로지 이종복이가 가장 강력하게 2023년 기대가 되는 칩 관련주로 새롭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진 보여줬고요. 사실은 오늘 XM 날라간 거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저 XM도 화면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종복이가 박수를 친 주식이 딱 두 종목이 있는데
2분짜리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1월 27일 클라우드 보안에 XM 박수 쳐주고 있는 이 모습. 상담 시간, 진단 시간은 2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종목 진단을 할 때 한 30초에서 1분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짧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거 제가 추세 파동 얘기할 때 이게 원래 그냥 짧게 1, 2, 3, 4, 5로 끝나고 다시 1, 2, 3, 4, 5로 가는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냐면 여기를 3, 8로 끊을 때는 이게 약간의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한 파동이 없어요, 여러분. 한 파동이. 원래 강력한 파동에서는 중간파가 5파가 나와야 되는데 1, 2, 3를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야매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수 파동으로 얘기를 하면 1, 2, 3, 4, 5가 한 파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파고 이게 2파고 이게 3파니까 4파, 5파로 가야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 그래서 말이 길으면 약간이 복잡한 게 있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다. 다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XM도 날라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클라우드 보안이 향후 50%짜리가 나오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단도직입적 종목. 그죠? 예. 1월 27일 날 미스터 진단도 있었고요. 자, 다시. 어쨌든 AD 칩스 또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넥스트 칩, 가온 칩, 칩 3인방. 여러분들한테 불을 질러준 것은 텔레 칩스. 그 다음에 칩스 앤 미디어. 칩자 들어가는 주식 다 날라갔죠,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칩 관련주들이 날아가니까 칩이 날아가니까 이제 어버버 반도체나 이런 그죠? 또 이쪽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동진 세미콘 같은 것은 그런 칩 관련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이 높으니까 치고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순환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에 걸렸습니다. MK전자.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 2월 10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이종복이가 전략을 얘기할 때 2부 마지막 코너에 전략을 이야기할 때 MK전자 질문한 사람이 시간 관계상 잘리는 바람에 이종복이가 부랴부랴 MK전자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식입니다. 2부 마지막에 MK전자도 좋은 주식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한 이 딱 한마디 여러분 그죠? MK전자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봉이 늘어진 그죠? 예, 연말 연초에 월봉이 늘어진 급등주 패턴을 얘기할 때 핵심 샘플링으로 얘기해 줬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진단에서 부랴부랴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 참여하면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MK전자를 물어봤고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해서 부랴부랴 이야기한 조회수는 오지게 많이 나왔죠, 여러분. 장이 지금 이런 장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LG전자 올라갈 때도 지금은 개별 종목이 대형주를 데리고 간다.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장이 그런 장. 그래서 이 기세가 이어질지 아닐지는 오늘 밤 CPI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지수라면 310을 깰 일은 없어 보이는 시장이니까 다소간의 좀 경계심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면서 경계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수익을 더 잘 내주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나는 지수가 팡팡팡 올라가는 것보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정도 전쯤에 이야기했던 섹터나 종목들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잘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전문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김치국을 먼저 마시면 안 되고요. 분위기적으로 뭐 CPI는 있지만 종목들의 흐름상으로 수익률 게임이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의 덕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전에 주셨던 종목들, 언급을 주셨던 종목들이 오늘 또 시세가 아주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코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도 사실 좀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날밤 깎고 종목들 다 분석 끝내놨고 섹터별로 다 나눠놨고 딱 봤을 때 일단은 지수 선물 325 돌파 322 지지 체크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320 안착 체크 정도 보면 된다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면 322까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 320이 나왔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325 위로만 올려줘도 뭐 경계감이 만약에 종합이 325 아래에 있을 때 경계감이 이만큼이라면 325 위로 올라갈 때는 이 경계감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만큼 줄어들어요. 325 돌파, 322 지지 체크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이종복이가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오늘까지입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해 드렸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2주 코스로 여러분 9에서 13일 코스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VOD에 다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조금 더 긴 텀을 두고 나와요. 근데 장이 변동성이 되게 심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텀 정도, 5일 정도의 텀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애매하면 노림수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단기하고 중기가 좀 아리까리할 때는 단중기 병행이라고 얘기가 들어가고요. 분명히. 자신이 있고 강할 때, 이종복이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할 때는 지속, 공략 지속, 순환매 지속, 계속 지속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 단 한 번도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얘기가 안 들어가는 섹터가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건설주, 은행주, 보험주, 그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특히 게임주,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는 섹터입니다. 그쪽이. 반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이 아니고 2차 전지, 반도체, 가로하고 반도체는 소, 부, 장 해갖고 이종복이는 지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강조한다. 가로 닫고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가끔 가다 얘기하지만 가끔 히토리오인데 지금은 히토리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강조하는 섹터가 6, 7개 섹터가 있거든요. 그들 위주로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특징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드린 겁니다. 왜?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를 하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몇 가지만 이건 특징주라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허구한 날 넥스트 칩 얘기한 게 최근 2, 3주 사이에 이게 지금 8,000원대에서 12,000원대. 가온 칩스 이것도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 돼요, 여러분. 17,000~18,000원대 종목 진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한 거고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는 원래 AP 위성이라는 주식이 2월 10일 날 2만 원까지 갔는데도 이건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너무 급등을 해서. 그렇지만 그 강조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MK전자가 올라가는 걸 한번 가만히 보면 이 MK전자라는 주식과 어제 AD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때 그 위치는 되게 유사한 위치입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금 보면 한미 반도체가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했죠. 죽어도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데리고 가는 주식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이쪽 섹터에서는 가장 적게 올라갔는데, 이건 제가 한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덕산네오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완전 나락으로 죽어 있을 때, 이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덕산네오 여기서 나온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덕산네오 룩스가 이게 결과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월 13일 날, 이거는 1월 13일 날 모든 게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역배열로 완전히 꺾여 있죠,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꺾여 있을 때 그냥 가져가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시황의 어떤 특징과 업황의 어떤 내용을 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지를 본 상태에서 저렇게 꺾여 있는 주식을 1월 13일이면 장이 나락으로 갔다가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었습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이종복 특징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좋게 얘기를 한 주식이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갖고 거품을 부는 거죠.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약간의 공부만 하면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CPI 전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